자, 비키입니다. 오늘은 품사에 관한 것 좀 볼 텐데, 왜 품사에 관한 것들이 요즘 시험에, 모의고사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형용사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 뭐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뭐 좀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그런 것들, 품사에 관한 것들이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명사랑 관사에 대해서 할 텐데, 명사라는 말, 이름 명사 써서 또 물건 이름이나 사람 이름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 즉 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 이렇게 나누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같은 것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부정관사가 어차피 뭐 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정관사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this나 you나 이런 어떤 수식해주는 말, 한정해주는 말도 쓸 수 있죠. 복수형도 있으니까 복수형 s나 es 붙여서 복수형을 쓸 수도 있죠. 대신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말 그대로 셀 수 없으니까 이것도 단수 복수를 쓸 수도 없고 부정관사도 쓰지 않아요. 왜? 부정관사가 하나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셀 수 없는 명사는 하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부정관사 못 쓰고, 그리고 또 형도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복수 없이 단수형만 쓰고 단수 취급하고 동사도 단수 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왜 보통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런 것들 쓰는 것들, 보통 일반 명사나 집합 명사를 보통 셀 수 있는 명사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고유 명사나 추상 명사들, 물질 명사들 이런 것들은 또 셀 수 없는 명사다 해서 하는데, 뭐 고유 명사니 추상 명사니 이런 것들을 몰라도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왜 보면은 어떤 거는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셀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퍼니처 이런 단어들, 가구 이런 것도 아직도 뭐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르는 단어들, 아니면 이게 셀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뭐 사전이나 아니면 요즘 네이버나 이런 것 쳐서 창에 쳐서 보면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금방금방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셀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어렵게 이거 셀 수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때그때 알아두시면 돼. 웬만하면 다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되잖아. 오늘도 무슨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그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물었을 때 그랬어. 타임은 시간은 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왜? 1시간, 2시간, 3시간 셀 수 있지 않냐고. 돈, 머니는 그러면 셀 수 있을까? 돈도 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20,000원, 뭐, 다 셀 수 있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또, 이렇게 보면 영어에서 셀 수 있다, 없다, 그 개념이 다르죠. 왜? 머니도 그렇고, 타임도 그렇고, 다 셀 수 없는 명사잖아. 셀 수 없는 명사.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라고 해서, 타임이나 이런 것도 다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명사로 보는 거죠. 타임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이 시간이 우리는 1시간, 2시간 셀 수 있을지 몰라도 1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렇게 아름다움, 중요성, 뭐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은 다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이런 것들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좀 뭐랄까 좀 편한 마음으로 보면 돼요.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집합명사,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패밀리도 그렇고, 오디언스도 그렇고, 이런 집합명사들은 원래 단수로 보통 취급하지만 어떤 개별 구성원 하나하나 다 볼 때는 일종의 뭐 복수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복수로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것도, 그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밑에, 관사. 관사는 보통 부정관사, 정관사 두 개가 있죠. 부정관사는 정관사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boy. the boy. 이렇게 지금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boy는 많은 소년들 중에서 어느 한 소년. 즉, 부정관사는 뭐, 여기 보면 뭐, 처음 언급한 거나 아니면 불특정한 단수. 즉, 많은 소년들 중에서 딱히 어느 특정한 소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한 소년 이렇게 할 때, boy. the boy 하면 그 소년 이렇게 해서 딱 어느 특정한 어느 한 소년을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 더는 어느 특정한 걸 딱 집어서 얘기할 때 boy, the boy, 어느 한 소년, 그리고 the boy, 그 소년 이렇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boy랑 the boy의 개념을 일단 알고 있으면 여기 뭐 이상하게 뭐 부정관사어는 처음 언급한 것도 불특정한 단수 앞에 쓰이고 정관사 더는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유일한 거 아니면 악기 앞에 정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정관사는 특히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악기 앞에 정관사 더 이런 거 알아두고
뭐 운동이나 식사, 과목 이름, 장소 이런 것들이 본래 목적으로 쓰이면은 관사를 쓰지 않는다 해서 by의 교통수단 이런 것도 교통수단 앞에 뭐 관사 같은 거 안 써줘. 그냥 by bus 이렇게 하지. by a bus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관사를 언제 써야 되는 거 특정할 때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악기 이름 앞에 정관사 더 쓰는 것처럼 그렇게 몇 개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아주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해진 거 외에는 그냥 쉽게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소리야. 부정이 아니다는 부정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은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걸 얘기하는 거고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그냥 얘기하는 게 부정관사고 정관사 말고 딱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정관사. 밑에 있는 거 보고 조금씩 개념을 이게 관사 개념이 뭐 어렵게 들어가려 그러면 되게 어려워. 뭐 네이티브 즉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관사를 이걸 뭘 쓸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당연히 많으니까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자 보면 the real estate agent 그 부동산업자가 showed us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고. a large living room 큰 어떤 거실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집 하나를 보여줬다 해서 a house 이렇게 쓰겠죠. 그 큰 거실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어느 한 집을 보여줬다는 소리니까 a house 이렇게 써야 되겠죠. 관사 없이 그냥 house가 아니고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 즉 같은 종류의 많은 것들 중에서 딱히 특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어느 하나. 2번은 My mother taught me 엄마가 나한테 뭘 how to manage 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죠. 불가산 명사니까 앞에 관사 붙은 건 안 되고 해서 money 해야지 money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다음 I wrote an article 내가 기사를 썼다 뭐에 관한 좋은 일에 관한 원해에 관한 기사를 썼다 해놓고는 앞에 어느 한 기사를 썼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부정관사 어느 써서 어느 기사를 하나 썼다 해놓지만 다시 그 기사 똑같은 어떤 명사를 다시 두 번째 반복할 때는 그 기사가 이런 식으로 아니 앞에 처음에 언급할 때는 뭐 어느 같은 부정관사 써서 어느 기사를 하나 썼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때는 그 기사가 이렇게 돼서 진짜 그때는 어떤 정해져 있는 내가 쓴 그 기사 얘기하는 거니까 the article 정관사들을 써야 되겠죠. the article provided 해서 그 기사가 뭐 어떤 식물 기르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준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아침에 I usually make a smoothie 내가 보통 스무디를 만든다고 with 2 cups of 뭐 밀크도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 붙으면 안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 셀 수 없으니까 부정관사 언어도 못 붙일 뿐더러 복수형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milk 2 cups of milk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밑에도 옳으면 T 틀리면 곱해하고 고쳐라. It's important to check multiple source of information. information도 쓸 수 없는 명사란 거 알면 information 뒤에 s 붙어 있는 거 금방 틀렸다고 나오죠. Before writing a school report. 학교 보고서를 쓰기 전에 여러 어떤 다양한 multiple한 어떤 정보의 어떤 소스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정보원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Our team always support and motivate each other. 우리 팀이 항상 뭐 한다는 거. 우리 팀이 항상 해서 our team, 팀이 이때는 그냥 우리 팀 전체를 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봐서 단수 취급해서 support and motivate 이게 단수 쓴 거 맞겠죠. 우리 팀 개개인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그렇게 보는 어떤 의미로 썼다. 그러면 뭐 복수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팀이 하나로 전부 다 봐서 우리 팀이 항상 서로를 이렇게 support하고 motivate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due to 뭐뭐 때문에 해서 incorrect address 그럼 부정확한 주소 때문에 우편이 메일이 have returned 돌아왔다는 소리죠. 우편이 돌아왔다고 여기서 메일에서 단수잖아. 상품 단수에서 has been returned 이렇게 써. mails s 붙은 복수도 아니고 mail has been return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까 전에 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이 money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류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mail, information, baggage, clothing, furniture 이런 거는 다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죠.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니까 참 이것도 mail 뒤에 s 붙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mail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걸 어떤 전체의 어떤 대표하는 명사로 이렇게 매일 셀 수 없는 명사로도 본다는. 그래서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니 셀 수 없는 명사니 진짜 따지고 보면 되게 헷갈리기도 해. 돈도 뭐 머니는 셀 수 없어도 코인이나 뭐 이렇게 빌이나 이렇게 지폐나 동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또 그건 또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스트레스 받게 외울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 단수로 셀 수 있는 명사구나. 아니면 뭐 단수 복수
뭐 셀 수 없는 그냥 단수로만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다 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크게 나누고 또 이렇게 관사 같은 것도 뭐 부정관사, 정관사 어떻게 보통 이럴 경우 쓰고 아까처럼 악기 이름 앞에 정관사도 쓰고 이런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것도 on my graduation 졸업식 때 I wrote shirts. wrote란다. 셔츠 어떤 셔츠? 여기 지금 보면 that 목적격 돼서 you bought me for my birthday. 이건 아무 셔츠가 아니고 네가 내 생일날 네가 나한테 사준 그 셔츠를 입었다는 소리니까 아무 셔츠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네가 사준 그 셔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정관사 더 써서 더 셔츠 쓰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이때 네가 내 생일날 사준 그 셔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셔츠 특정하게 정한 그 셔츠 정해져 있는 그 셔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더 셔츠 하지 뭐 셔츠에 부정관사를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부정이다 정이다 이렇게 부정 정해져 있지 않는 거 막연히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 그런 거 나타낼 때 어북 막연히 많은 책 중에 어느 책 하나 대신에 딱 정해져서 그 책 이렇게 할 때는 the book 이렇게 정관사 더를 쓰는 거죠. 그런 어떤 개념 그런 개념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구나 그냥 굵직굵직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볼 때마다 요건 요렇게 했지 그때 조금씩 다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험에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거 있을 때 뭐 관사가 부정관사 쓰고 정관사 쓰고 그런 거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개념을 관사 개념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지가 나중에 정확하게 작문도 하고 또 뭐 어떤 회화나 뭐 일반적으로 쓸 때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런 관사를 너무 몰라서 쓰면 좀 배운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게 시험에 막 나와서 이렇게 뭐 모의고사에 막 어법 문제로 나오고 그런 일은 거의 잘 없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이 영어 문법에 대해서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부정관사가 어떻고 정관사가 어떻고 그런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해서 나 한 번도 부정관사니 정관사니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하잖아. 자, 한 페이지만 더 보면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인칭 말 그대로 사람을 칭하는 그런 인칭대명사, 뭐 he나 she나 뭐 이런 것들 인칭대명사잖아. 그런 인칭대명사도 당연히 단복수 있고 격도 뭐 주격, 소격, 목적격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it은 보면 보통은 이렇게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많이 쓰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날씨나 시간이나 거리나 명암, 요 이런 걸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도 쓰잖아요. 비인칭 주어. 그리고 또 뭐 가주어, 가목적어 쓰는 거. 그리고 또 it대 강조구문. it대 강조구문의 it. 이런 것처럼 왜 it은 제일 처음에 지시대명사로 먼저 그것이라고 했다가 이제 또 비인칭주어 배웠다가 가주어, 가목적어 it 쓰는 거 봤다가 또 이렇게 it대 강조구문에 쓰는 it을 봤다가 해서 이렇게 it의 용법을 구분하는 것들이 뭐 중학교 때 시험엔 잘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뭐 it의 어떤 용법을 뭐 구분해라 이런 건 나오지 않아. 대신에 뭐 이게 가주어인지 가목적인지 그런 것들 아니면 it대 강조구문이셨든지 그런 거 구분해서 뭐 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나오죠. 그리고 지시대명사 중에서도 뭐 아까 봤던 it 말고도 this나 뭐 that 이런 것도 당연히 지시대명사로 알잖아요. 뭐 복수형도 these, those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조금 고삐리가 되면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로도 이 that이나 those를 쓴다는 거.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예문에는 밑에 그렇게 여기 보면은 보죠. Her opinion differ. 그녀의 의견이 달랐다. 뭐랑? 그녀 친구들의 그것과 달랐다라고 해서 이때 대충 여기 있는 opinion을 대신해줘주는 지시대명사 됐죠. 즉 그녀의 의견이 그녀 친구들의 그것, 즉 그녀 친구들의 의견이랑은 달랐다.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의 어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 이런 식으로 써서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지시대명사 that도 있어. 뭐 those who에서 뭐 많은 사람들에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물통 뭐 되게 주격관 내용인 건 아닌데 이거는 지금 my parents are those 부모님도 어떤 사람들 여기 목적격관 이야기는 앞에 있는 선행사 those를 꾸미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동사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왜 구동사 다른 말로 뭐 이호동사 하기도 하잖아. 여기처럼 뭐 take off 이런 것들 take off 이런 거 이건 take off 이 두 단어가 합쳐져야지 이 동사랑 이 부사가 합쳐져야지 take off 벗다 뭐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벗다 할 때 여기 들어갈 이 명사가 대명사일 경우 뭐 it이나
아니면 뭐 them이나 이런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꼭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take it off 또는 take them off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거지만 이렇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꼭 동사랑 부사 사이에 위치해 두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중간에 위치해도 되고 뒤에 위치해도 되고 이렇게 took off her coat 이렇게 써도 되고 took her coat off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것들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봤던 거예요. 이런 이어동사, 동사구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그럴 때는 그 목적어 대명사를 이어동사 사이에 동사구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중간에 집어넣어도 되고 뒤쪽에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하는 말. 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들어봤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뿐이지. 저 기억의 어느 구석진데 처박혀 있는 걸 못 끄집어내는 것 뿐이죠. 자, 이것도 어법상 오르면 동글뱅이, 틀리면 곱하고 고쳐라. The robot moved his arms and legs. 로봇이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였다. 뭐처럼, like 뭐처럼. 사람들의 그것들처럼 해서 팔다리처럼 해서 arms and legs 이걸 받아주니까 복수로 does 쓰는 거 맞겠죠. 이렇게 복수로 arms and legs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을 표하기 위해서 지시대명사 대치나 does를 쓰는데 이건 arms and legs에서 복수니까 대치 아니고 does에서 그것들, 즉 로봇이 사람들의 그것들처럼 팔다리를 움직인다 이렇게 고 Our education, dedication and hard work. 이거는 뭐 우리의 헌신 이렇게 해서 이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Ours는 소유대명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소유격을 쓰느냐 소유대명사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소유대명사는 왜 우리의 것 이렇게 해서 이 소유격이랑 명사가 합쳐진 거지. 요 뒤에 이렇게 dedication처럼 이렇게 명사가 뒤에 오면 이때는 소유격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our dedication and hard work 이렇게 써야지 ours dedication and hard work 이렇게 써도 이게 our 쓸지 ours를 쓸지 모르는 그런 애들도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뭐 소유격이 어떻고 소유대명사가 어떻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요즘은 거의 잘 안 하거든요. 해도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치우지 그거를 계속 애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다시 반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어떤 단계가 많이 없어졌어. 그게 뭐 애들이 그렇게 막 하면은 꼼꼼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뭐 엄하게 하면은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런 거 애들이 힘들고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구구단을 외우는 거 뭐 어떻게 과제를 하든 뭘 하든 애가 조금 부담 가지고 좀 외우게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애가 뭐 너무 힘들어한다고. 우리 애가 너무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면서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그냥 냅둬봐. 그럼 어떡해? 저절로 뭐 좋아지겠어요? 그냥 학년 올라가는데 애는 구구단도 못 외우면 다른 건 뭐 수학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런 애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다는 소리 요즘은.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밖이 sunny하다, 화창하다, 날씬하다는 거니까 이건 빈칭조에 써야 되겠죠. It's sunny 해서 이런 그 빈칭조를 써야 되겠죠. 빈칭조를. So don't forget to wear sunscreen. 그 밑에도 더북처럼 이렇게 대명사가 그 어떤 이게 이 픽업 이게 이제 줍다라는 어떤 이 이어동사, 동사고 여기는 구동사라고 하는 이 이어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요 사이에 집어넣는 거지만 이것처럼 더북처럼 이렇게 일반 명사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뒤에다 이렇게 더북 이렇게 써도 되고 pick the book up 이렇게 중간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다 상관없어. 이거는 뭐 틀린 거 아니고 맞는 거죠. B번은 자, 그 부분은 최근에 이사 왔는데 the couple moved recently가 최근에 이사 왔다. move in 왔다. 이사 왔는데 길 아래 파란 집들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길 아래 있는 파란 집들, 뭐 파란 집들, the blue house, 어디 있는 down the street, 길 아래 있는 그 파란 집들이 그 파란 집에서도 blue house에서 3층 단수니까 비동사 is하고 there도 어떻게 그들의 것이다 하면 theirs 이렇게 소유대명사로 쓰면 되겠죠. 뭐 their house 이렇게 해서 소유격하고 명사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뭐 굳이 여기 지금 뭐 어형을 표현하면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 소유대명사 theirs S부터는 theirs 소유대명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blue house down the street is thei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 쿠키의 맛을 보니 나의 어린 시절 쿠키 맛이 생각난다. 뭐 the flavor of these cookies 즉 이 쿠키의 맛이 flavor 이거 좋죠.
remind me of, remind of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나에게 뭘 상기시킨다고? 나의 어린 시절, 그 개맛, 어린 시절의 그것,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이 flavors라는 이 말을 다시 받아주는 부정대명사, flavors 복수니까 여기는 those를 써야 되겠죠. those from my childhood. 내 어린 시절로부터의 그것들, 즉, 내 어린 시절의 그 맛들, 그런 게 생각나게 해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제대명사 대체나 도주를 쓰는데, 이거는 지금 flavors에서 지금 반복할 명사가 복수니까, that도 복수형으로 이렇게 dose를 써서, those from my children. 이렇게 쓰면 돼요. 3번이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또 music was too loud.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줄였다. 근데 여기 이제 음악, 뮤직을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받아놨지. 그러면 이렇게 turn down이라는 구동사, 이유동사 사이에 집어넣어야 대명사니까. 그래서 줄였다니까 과거로 turned it down. 그래서 turned it down. it을 요 사이에, 구동사 사이에 집어넣어서 turned it down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만약에 뒤로 빼서 turn down it 이렇게 적으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so I turned it down. 이런 거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동사, 뭐 동사고, 뭐 이어동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 이어동사, 구동사 사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 동사는 부사 사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봤어도 고등학생이 돼도 마치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니, 이런 거 모른다고. 지시대명사, 이 대칠, 뭐 앞에 있는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치나 도즈를 쓴다. 그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처럼 소유격을 써야 될지, 소유대명사를 써야 될지. 그런 거.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왜, 여기는 지금 얘기 안 하지만, 제기대명사 쓰는 거. 아마 뒤쪽에 나오겠죠. 제기대명사 쓸 자리인지, 제기대명사 쓰지 않아야 될 자리인지.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쓸지, 그냥 일반 대명사를 쓸지. 그런 것들 찾는 것도 자주 나와요. 그런 건 모의고사에도 문법 문제나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이게 뭐 제기대명사도 보통 흔히 문장의 주어랑 동사의 목적어가 같으면은 그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다. 뭐 그렇게 돼 있어도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제기대명사의 관전적 표현으로 by day 제기대명사, 뭐 by myself 이런 거 적혀 있어도 그게 혼자서라는 의미인지도 모르는 고3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법을 몰라서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 같은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법들이 요즘 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아주 어렵고 막 복잡고 그런 문법보다는 그래도 몇 가지 딱 정해져 있는 거 한 몇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문법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 했던 이런 소유대명사냐 소유격을 썼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뭐 문법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한 중학교 1학년 문법 같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앞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써주는 지시대명사 대치나 도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 어렵지 않으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잘 생각해보고 이런 설명할 때 듣고 맞아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 되지. 너무 깊숙하게 깊이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돼요. 특히 여기도 이렇게 이 지시대명사의 줄을 쓴 거, 뭐 빈칭주어로 썼을 때, 가주어 과목적으로 썼을 때,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 이런 것들 문장을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거 구분하는 거, 문장 봤을 때 이게 가주어인지 과목적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봐도 뭐 익히 가주어인지 과목적인지 뭐 빈칭주어인지 고3에 대해서도 빈칭주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자기가 그러지 않게 좀 노력하라고. 오케이? 누가 대신 공부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열공해.